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단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그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특성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지역구라 제가 행정자치국 질의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교육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가 갈라져 싸우고 있고 이념이 간극이 계속 커지면서 사회가 이제 계속 양극화되고 있고 이제 올바른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도 달라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가면 이제 중고등학생의 60%가 성공의 조건으로 부모의 재산을 꼽았고 12%만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이제 답했는데요. 저는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고 신분 상승도 가능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교육이 이제 웃자라는 꽃줄기를 잘라버리고 이제 똑같은 키의 꽃들로 이제 자라라고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 아이들이 경쟁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웃자라고 싶은 아이들의 기회와 자유를 좀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또는 장황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고교 평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로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이 고교 평준화 이제 뭐 추진을 하고 있었고 지금 상황도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고교 평준화의 취지를 이제 뭐 그 교육청은 아니시지만 고교 평준화의 취지를 좀 말씀을 주실까요? 과장님이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교 평준화의 원초적인 취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는 이제 어느 정도 학력이 좀 비슷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지역 이제 주변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게 이제 본래 어떤 취지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고교평준화,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고교평준화는 이제 평택의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이제 균등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고교평준화는 아이들의 꿈을 갈아버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단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교육 공급자인 학교 수준을 상향시켜서 평준화시키지 않은 채 이제 섣불리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섞어놓고 평균에서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해서 평준화 시켜버리는 이런 좀 오류들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시에서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육청하고 그 지자체하고 이제 평택시하고 역할이 좀 나눠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 쪽에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평택시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저희 그 지역 특성상 이제 교통에 관련 그 불편 해소를 저희 중점 이제 과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기로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요. 지금 그런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2024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죠, 저희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24년으로 두고 네. 했었습니다. 최초 이제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지금 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4년도에 그 고교 평준화가 시행이 되려면 이제 금년 말까지 그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에 관한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됐어야 이제 24년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실제적으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들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에 고교 평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되게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 중학교 3학년을 거치면 고등학교를 어떤 제도로 본인이 시험을 봐서 가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응시를 해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2020년 시행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지금 명확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직접 얘기한 건 아니면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면 고교 평준화 시행의 결정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시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잠정 보류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2024년 시행 불가하다 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고교 평준화로 시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안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이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게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잠정 보류인지 경기도 교육청도 이제 여러 도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본인 의원님들 지역구에는 강력하게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시행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피해를 이제 시민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 업무가 이제 교육청의 업무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를 못 하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또 이제 교육지원청을 패스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보니 약간 이제 중간에 껴있는 이제 시민들과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청과 교육청이 좀 면밀하게 논의를 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논의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교 평준화가 단순히 이제 교육청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배정받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대중교통 노선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주변 안전 시설의 진단 문제 그리고 학교 신설이나 이제 도시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교육청 소년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관련된 부처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과밀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과밀되어 있는 지역이 구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옆 구역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논의가 돼서 도시 개발 문제와도 연관이 돼서 이게 돼야 좀 균형감 있게 고평준화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교 평준화가 조만간이 아니라 뭐 어떤 일정 관계가 지금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또 이제 어차피 시 전체로 봐서도 이 교육 격차 해소 쪽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연구 용역을 하면서 또 TF 구성을 해서 지역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도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교 평준화 시행 위해서 시 역할을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 방안들을 좀 수립을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 문제를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심사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자세하게 이제 그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할 때는 평택교육지원청과 시가 합동으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합동 확인할 때에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저희 그 관련 팀장님하고 이제 주무관님이 나가시고요. 교육청 쪽에서는 그 이제 관련 그 시설팀이면 시설팀, 뭐 전기면 전기 해서 이제 그런 기술 직군이 함께 이렇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그 고민을 좀 했는데요. 환경 개선 사업이 여러 내용 중에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을 바꾸거나 화장실을 뭐 이렇게 변기를 바꿔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옥상을 방수를 해야 되거나 외벽을 공사해야 되거나 뭐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시설 관련 점검에서는 이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그 직원분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그도 이제 같이 나가서 좀 동행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행정 소요가 크지 않다라면 판단할 때 이제 그 어차피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문제이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현장 점검 인원을 확충하고 그 인원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이 학교를 한 70개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을 이제 같이 하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보니까 이제 담당 팀장님이 며칠을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며칠 시간을 빼서 막 다니시면서 시설 확인하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몇십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할 때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경비 지원의 순위와 규모를 정하는 이제 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이거를 심의를 하고 정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이제 유정아 의원님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아니셨죠? 예, 정일구 위원장님도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당일날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몇 시에 이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합니다라고 하면 가서 이제 처음 심사 자료를 이제 보시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일찍 사전에 그 자료는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현장 나가실 때 제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시는 것도 이제 좀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분들도 현장 활동을 원하시는 현장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동행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이
좀 비용이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나 체육관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나 외벽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나 몇십억씩 들어가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장을 그 심의위원회가 보고 오시면 그분이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현장을 가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다른 심의위원회들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교통영향평가 제가 위원을 하고 있는데 도면을 놓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현장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뭐 교문을 바꾸는데 문을 바꾸는데 이제 문 상태가 이래서 바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방수가 이런 상황이라서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첨부 사진들이라 좀 더 들어가 주면 이제 더 그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건 뭐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교육지원청이랑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보완을 좀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교육경비 보조금도 시민의 세금이죠.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교육경비를 이제 교육지원청에 주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 주는 돈은 아니고 평택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이제 줘서 시설을 투자할 수 있고 뭐 학생들에게 이제 교복을 맞출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제 관련 조례를 좀 살펴보면 교육경비 관련돼서 관련 조례를 좀 살펴보면 교육경비 사용 결과를 각 학교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고요. 필요가 인정될 때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소속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 시의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 감사관이 뭐 도교육청이나 평택교육지원청을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으니 그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 학교가 정말 잘 집행을 했는지 이게 돈의 문제도 아니지만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사를 정말 잘 했는지 기술적으로 잘 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도록 이제 그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을 확대 해석을 좀 해서 해석을 해서 소속 공무원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할 텐데 청끼리 문제라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기관과 기관의 어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로다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내려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거는 이제 맞고요. 그럼 학교 단위로다가 이제 저희가 그런 일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쪽 기관에서도 그 학교를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그 이제 계속 그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이 부분을 감사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시설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는 시민 세금을 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시민 세금을 이제 학교에 줍니다.
많게는 이제 몇 억씩 이제 줘서 시설공사 하세요. 물론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죠.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그 저희가 시에서 그 학교에 주는 돈을 잘 썼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 시세가 들어간 것을 저쪽에 잘 하고 있으니 저희는 이제 뭐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번 이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 필요에 의하면 찝어서라도 정기적으로라도 감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근본적으로 이게 맞는 흐름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의 이제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는 뭐 전체를 필요하면 뭐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추진에 이제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지만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정산을 보고 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신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학교 숫자도 그렇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전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보면은 일반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소관 현장이 뭐 집행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내가 이제 그 업무 담당이지 않습니까? 담당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뭐 보완 요구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해서 서류상으로 이제 흠결이 있으면 그런 부분,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소속 소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 제 고민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제도적으로 계속된 보완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요구해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네. 네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제가 시 보좌관 할 때 처음 이제 교육지원청 가서 담당 과장님 뵙고 대충 논의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씨를 뿌리고 제가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혁신교육지구는 그리고 제가 이해했었던 혁신교육지구는 평택에서 교육받는 인재의 상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평택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좋은 교육 자원들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본래 취지가 이것이 맞는지요? 이해하고 계신 혁신교육지구의 목표가 이것이 맞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김상곤 교육감님이 시작을 하셨고, 혁신학교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이것을 계승을 하시면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 것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금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지금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단위 교육 공동체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학교 지원 이쪽에 그 초점이 있었고요. 이제 점점
그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좋게 포장하면 이 혁신교육지구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의 제 사업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 두 전직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학교를 넘어서 마을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삐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 기획된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금 이 철학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논의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희 문제의식은 혁신교육지구가 과연 본래 취지인 평택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가, 그리고 평택의 도시상을 반영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택은 글로벌 도시이고 첨단 산업 도시이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평택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하기에 평택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글로벌 도시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뭐 인권의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 에너지 평화 민주주의, 뭐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첨단 산업 도시의 평택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인 것처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평택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는 오산이나 수원이나 안성에서 교육받은 친구들보다 이런 것이 좀 특화되어 있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것이 교육 목표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교육지구에 73억 1,250만 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근데 혁신교육지구의 내용을 보면 생존 수업, 동아리 수업,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막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평택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오산과 화성과 이런 데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인 거죠. 과연 특성화를 위해서 돈을 우리가 그 세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제 사업비가 뭐 한 70여 원 되기는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 그 이제 어떤 과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한 5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시가 직접 스마트 스쿨이나 뭐 온마을 버스나 원클릭, 기후 변화 뭐 교육 이런 류를 하는 그 직접 집행하는 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에서 이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 좀 특성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그 특색에 맞춰서 이제 간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56억 사업 중에서 이제 사업비의 33억이 사실 이제 그게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획일적인 그 계획을 뭐 그 과정에 담은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자신들이 그 원하는 계획을 가져오면 그걸 이제 승인해서 하는 학교마다 다 틀린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이게 교육 그 과정 지원 쪽으로다가 이제 이 혁신교육지구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일부분씩 저희 시에 이렇게 맞는 쪽의 어떤 특성을 찾아서 하나씩 해가고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마을 버스 사업이나 원클립 사업도 우리 고장 알기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은 저희 지역하고 관계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국과장님들과 이제 교육의 방향성의 옳고 그름, 이렇게 옳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 그 애석하게도 그 방향성은 이제 교육청의 역할이라 하지만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본래 취지, 사업 하나하나의 나무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했었던 숲의 모습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평택에서 자라는 인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 실국장님들이 좀 그 항상 잃지 않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교육의 이런 앞으로 나아갈 우리 평택만의 이런 것들 그래도 이제 평택은 이제 여타 이제 저희 평택시 이외 주변의 도시들과는 약간의 이제 다름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주변의 도시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택만의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이 혁신교육주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앞으로 수없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뭐 그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이제 교육혁신지구를 시행을 하지만 저희 평택만큼 이제 특색을 내세울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평택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런 인재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의 문제까지 다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여쭙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 창의체험교육센터가 그 아시겠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시와 민과 관이 이제 함께 만들어 놓은 이제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평택시에서 이 창의체험교육센터의 지원은 평택시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그 장소하고 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평택시에서 전부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이제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또 이제 집행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너무 갈라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어쨌거나 교육청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형태였고 지금 뭐 넘어와서 이제 마을 전체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센터의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전액 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센터가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뭐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던가 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보는데,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뭐 MOU를 맺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청하고 이제 협약하고 이제 부속 그 서류에 이제 명시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예 같이 협업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은 시군에서 이제 장소 제공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이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지구를 31개 시군에서 모두 최근에 올해인가 내년인가에 한 곳인가가 혁신교육지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을 빼고는 모두 다 혁신교육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오늘까지 아니더라도요, 창의체험교육센터를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 이 예산들을 다 시군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서 교육청에 아마 경기 교육청에 있을 것 같은데요. 받아서 좀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질의보다는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꼭 방송에 말씀드리겠다 싶은 것이 모듈러 교실 사용 관련돼서 제 안타까운 제 말씀들을 계속 주민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평택에 8개 학교가 모듈러 교실이 있고 이제 급속하게 도시 개발이 되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모듈러 교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학생들이 운동장을 꽉 차게 모듈러 교실이 들어섰고, 근데 이제 그 어쩔 수 없다. 실내 체육관이 있으니까 괜찮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차피 실외 활동 못 하는데 괜찮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체육 활동도 못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줬어야 될 것, 원래 있어야 될 것을 뺏어놓고선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들이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발빠르게 이렇게 시민분들이 모듈러 교실의 공기 질과 소방 안전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그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신 부분, 내년도 예산에 태워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진행돼야 될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해준 집행부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육에 대한 시의 지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으로 저는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시정연설 중에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한 해를 이끌어가는 좌표가 되는 시정연설에서 이제 시민 협치와 주민자치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년까지 이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사용을 하셨고 이제 올해 이제 슬로건이 바뀌신 것 같은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으로 바뀌어서 협치와 이제 주민자치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좋게 생각하면 협치와 주민자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고 협치와 주민자치가 없으면 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시정연설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좀 좋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좀 있고요. 이렇게 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시정연설에서 행정자치국의 사업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시정 연설에 이제 그 내용이 담기느냐 안 담기냐에 따라서 이제 국외 위상이나 이런 것이 좀 점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으로 시장님의 머릿속에 올해 안에는 이 행정자치국의 이 사업은 꼭 해내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내년 시정 연설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저희 행정자치국의 업무가 이제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행정자치국은 뭐 이제 사업을 잘하도록 지원해준 그쵸? 지원부서의 업무도 있지만 네네. 주민공동체라든가 뭐 협치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그 젊은 기둥들을 또 육성해내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살펴서 네. 중요 업무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경기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행복마을관리소는 도정 주요 지표 시책이고요. 그전에 이제 지사학회에서 이제 공약사항으로 이제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도비 50% 매칭인 사업이고요. 요 취지는 이제 원도심 등 이제 주거 취약 지역에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제 다세대나 그 연립이 있는데 거기에 독거노인들이나 여성 1인 가구, 다문화, 장애인 가구 수가 많은 중심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 민원과 관련된 그런 행정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들을 하고요. 동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그런 걸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서탄에 있고 하나는 세교동에 있습니다. 세교동이 2019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고, 네, 근데 서탄이 작년도 2011년도에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요. 과장님 말씀 주셨던 거면 이제 뭐 그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복지 관련돼서 이제 독거노인분들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연립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 곳에 복지 수요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서탄면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탄면보다는 이 마을관리소가 더 필요한 곳이 더 수요가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서탄면이 선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서탄면은 이제 2019년부터 이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이 행안부에 이게 이제 주요 광역 시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좀 혁신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요거를 이제 별도로 특별 교부세를 줄 테니까 한번 공모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각 읍면동에다가 이 수요 파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서탄면 금암리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5천만 원 받고 진행이 된 사업인데 그쪽에는 좀 의원님 아시다시피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행정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탄면이 뭐 작년에 설치가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지역 실생활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서탄면을 그때 이제 제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행안부의 지원이나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면 도지사님이 바뀌시고 정부가 바뀌면 그래도 이제 지속 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가죠? 계속 확대될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올해 기조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돼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만 한 90개 정도 지금 마을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내년에도 추가 수요를 좀 파악할 예정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행정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뭐 이런 것들과 좀 중복되는 사업들은 아닌가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에도 올해 상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서탄 이제 마을관리소를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생활민원 기동반이나 뭐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중복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각 마을별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그 마을에 특히 이제 그 지킴이들이 그 마을 특성을 잘 아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마을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센터와 이제 그 협력 관계, 그러니까는 누가 지휘를 합니까? 거기를? 거기에 이제 지킴이 사무원이 있고요.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무원이 2분이 오전, 오후 맡고 그리고 이제 4분씩 해서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계는 현재 면사무소에서 사탄령 같은 경우 면사무소에서 그 직원들이 일단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킴이 분들이 동사무소의 인원 TO를 이제 나누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건 별도입니다. 이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국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규칙 3조 통리장의 임명 조항입니다. 2항에 주민 추천 방법은 이제 그 통리장님의 선정은 이제 동장님들의 면장님들이 이제 해주시지 않습니까? 최종. 근데 이제 주민 추천 방법이 주민총회하고 가로 열고 대동에 평택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통리개발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총회라고 해서 가로를 이렇게 써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민총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2항 주민 추천 방법은 주민총회로 하고 다만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일 후보로 이제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출마를 하시면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분을 추천할 건지 동장님한테 추천할 건지 추천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근데 이게 통리장님은 국가 사무를 보는 마지막 단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의 일을 보시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결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의 이제 동 대표님들이 모셔서 이제 회장님들이 모셔서 입주자 회의를 하는데 통리장의 후보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걸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약간 체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통리장님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근데 국가 사무를 보는 통리장 출마자들을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규칙이라 다른 시군 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다양한 방법이 뭐 이렇게 모범 샘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통리장 선출은 뭐 이제 자연불확단위 같은 경우 이제 연말에 이제 대동회를 통해서 이제 선출되는 방식으로 있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쟁 체제 구도보다는 뭐 이제 그렇죠.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하죠.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라 하면 주민의 뭐 투표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입주자 네, 대표이지 그러시겠죠. 예.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네. 네, 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민총회로 한다 해서 주민 추천 방법에서 대동회, 그 통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통리개발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네.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마을은 자연적으로 이제 추대 형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동회에서 많이 결정이 되고요. 이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론적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파트 지역 경쟁이 셉니다. 무조건 2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저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는데 나와도 되느냐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고 마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 쪽에 한번 이 내용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지 좀 검토해서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분이 출마를 하셨던 케이스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거를 논의를 해서 막 부결에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가? 좀 체계가 다른데 위계가 다른데 그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현황 조사 해보고 네네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회계과장님 관련돼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질의를 다른 실국에 드리면서 나왔던 이제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회계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책임을 지고 좀 보완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 회계과에서 이제 건물 관리도 해주시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 사업소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도 주셨을 텐데 현재 상하수 사업소가 입주해 있는 그 저희 시청 옆에 이제 일종의 BYC가 있는 그 건물 최초에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예, 그 BRC 현재 있는 건물은 이제 임대 기간이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0개월 계약이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지금 그 계약은 그런 시점에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보내주신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최초 계약인가 싶어서 이제 좀 여쭈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약서를 보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제 2년 6개월, 30개월 계약 기간을 설정돼 있는데, 제가 그 종합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작년 21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그 질의에 대한 조치 결과 답변을 보면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사무실 가로 열고 상하수도 사업소 가로 닫고 임대차 계약 시 임차 기간 10년 보장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무실 임차 시 장기 특약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근데 이게 그 2021년도 11월 이후에 조치 결과가 작성이 됐을 테고, 근데 사무실 계약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보다 먼저 3달 전에 계약이 됐어요. 근데 상하수사업소 임대차 계약 시 임차 기간을 10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이라고 써주셔서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제 입주할 때 그 시점에는 현재 BIC 측에서도 그 장기간 있어주는 거를 원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명도 대리 이제 넘어가면서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 그렇죠. 예, 좀 이전을 좀 요구한 사항이라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는 이제 어떤 계약에 의한 10년 보장, 임차기간 10년 보장이라기보다도 BIC 건물의 그 건물주께서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과 그리고 그 법에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적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반영하였음이라고 써주시는 것이 그런 표현이 맞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이때도 과장님이셨나요? 계약할 최초 계약 이제 임대차 기간은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을 해서 그러셨겠죠. 네. 리모델링 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건물 신축 계획에 의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이제 사무실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에 따른 손해보상을 받게 됐는데 그 금액이 9억 9,352만 원이죠. 한 10억 가량이 손해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손해보상 금액 9억 9천은 어떤 금액을 포함돼서 9억 9천이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최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한 금액이 시설비가 이제 6억 5,590만 원이 들어갔고 뭐 집기류, 뭐 가구라든지 파티션, 간판 이런 것들이 1억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전화 및 PC 이전 설치하면서 용도 변경 등 한 금액 등을 다 합쳐서 8억 8,5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해서 한 15.64% 정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받아낸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에 별도로 그러면 들어갔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이제 충분히 다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차 손해보상금 8,500만 원 9월 30일까지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잘 수령 받으셨죠? 완료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계약은 평택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손해보상금 지급 계좌는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 통장으로 받게 되어 있도록 이런 거는 계약상에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 통상 이렇게 진행을 예, 하나요? 문제는 계약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계약 관련된 건물 알아보는 건 저희가 추진하고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세워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이제 그 계약금 받고 1차 받고 2차 최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세입 자체도 상하수에서 잡고 이제 세출을 별도로 세워서 그 이전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이제 그 지난 행정감사의 답변에 10년 보장하고 특약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장기 특약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내년 2월부터 사용할 임시청사의 새로운 계약도 5년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계약 기간 중에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저희가 그 계약을 하면서 그 별도로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특이하게는 넣습니다.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새로운 계약하는 곳에도 임차 기간 10년까지 임차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요구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네.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다. 주변에
그 상가 건물 주변으로 이제 이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을 테고 이제 기존 보증금 기존에 이게 그 계약되어 있는 BYC 건물이 보증금 4억 4천에 월세가 310만 원이에요. 근데 새로 들어가시는 곳이 2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66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물이고 또 7층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비전동이나 합정동에 있는 뭐 신축 건물 임차료 시세가 평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새로 들어가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평당 18,000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싸고요. 기존의 BYC 자체가 엄청 쌌던 겁니다. 그 아. 당시에 할 때가. 그래서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그 인근에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았고요. 그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봐 가지고 저희가 뭐 부동산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 금액적으로 신축 건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참고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평당 18,000원인데 지금 인근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 요 사이 됩니다. 평당.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거기에는 직원들은 아마 저 시청 주차장에다 세우고 올라가면 되고요. 거기 주차장은 민원인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가도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권리금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이제 그 공공시설이 그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뭐 권리금의 문제를 떠나서 표현을 권리금으로 했지만 저기에 가면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는 저기 어디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래 한 곳에 있어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특약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그곳에 이제 뭐 종합청사가 건립이 되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고민하셔서 이제 또 반영을 그 자리를 잡으셨겠지만 최대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업무 보시는데 또 그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업무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회계과에서 담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주비 관련돼서는 아까 그 정해 시간에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다른 걸 드렸고요. 총무과 과장님, 네 인사 구조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쭈고 싶은데 자원봉사 센터장님 채용 공고가 11월 3일날 공고가 되고 재공고가 11월 21일날 재공고가 되었더라고요. 자원봉 센터장에 응시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네. 세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요. 두 분은 그 자격 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채용 예정 인원하고 동일할 때는 재공고를 한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채용 공고된 직군 중에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이 되는 직군은 어느 분야입니까? 일반 공채는 아직까지는 뭐 행정직이 제일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회복지직 그런 순서입니다.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되는 분야는 없으신가요? 금년에는 이제 미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19년부터 보면은 이제 토목이나 건축직 쪽에서 일부 이제 미달이 있었습니다. 토목 건축이 미달이 되는 이유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 평택이. 예, 뭐 경쟁률 자체가 이제 접수할 때 2대1 정도 나왔다가 이제 실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이 좀 적어졌었고 뭐 그런 관계인데요. 이제 과락이 발생하는 부분도 어쨌거나 시험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개발이 많은 쪽 지자체가 일이 많다라고 좀 네. 수험가에서 좀 소문이 났다고 업계에서 합니다. 소문이 좀 예, 난 것 같습니다. 평택이 토목직이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발을 할 때 당장 이제 수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쭉 그 선발을 하는 것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겠으나 이제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어느 정도 개발 수요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공직에 들어오시면 이제 기본 한 30년 가까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택이 한 15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도시개발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안정적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서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각 부처에서 이제 막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잠깐 정리했다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의 질의인데요. 이제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민간단체에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니까 차량의 리스나 신차 구매 형태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깊게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평상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장단점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는데요. 우리 그 단체 같은 경우에 자율봉범대 포함해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직접 단체 명의로 이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측면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단체 명의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차량이 뭐 사용 연수가 좀 지나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주행 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을 때 폐차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폐차비나 매도비는 어디로 입금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차량 사고 피해 났을 경우에 이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피해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평택시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그 수리비가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 차량 관리하는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저 지원받는 그런 거를 이제 일단 표준 삼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뭐 차량을 지원해 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관용 차량이라든가 기타 다른 차량 관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 부분인지 그런 좀 추가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평택시 새마을에 카니발 차량 신차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신차 구매가 이루어진 지원 사유가 뭐 차량의 부식이나 고장 이런 수리비의 부담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이제 차량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용하던 차량에 대해서 폐차나 아니면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이익금이 어디로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해 시간에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를 보니까 이 작성하고 보관하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 같은데 통일되게 어차피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통일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셔서 좀 통일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상 보험에 대한 질의인데요.
일단은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조물 배상 공제는 뭐 보도블록이 이렇게 튀어났거나 파손됐거나 그런데 이제 넘어졌을 때 그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 처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관리되어지는 시설의 이제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그 배상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법률상 일단은 그게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예, 네. 보험상에서 들어주는 하여튼 거죠. 저희 지자체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실적이 3년간 한 번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리고 뭐 블로그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이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한 18명 정도가 18분 정도가 재취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단순 업무에 대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재취업할 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실하고 좀 자료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퇴직 공무원이 이제 3년 동안 18명이 재취업을 했는데 2명은 이제 좀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단순한 뭐 방역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그런 단순한 기간제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분의 재취업은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기간제 근로인 경우에는 뭐 좀 더 취약한 계층의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단순한 기간제 근로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제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직원 휴양시설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콘도하고 가장 인기가 없는 콘도가 어디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사용한 거로 보면 이제 금년도에 사용률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줄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금년에 구입한 그 금우리조트가 거의 지금 다 100%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반하고 한화도 지금 다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소노 대명이 64%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가장 인기가 없는 콘도는 일성인가요? 예, 일성이 아직 조금 인기가 없다라는 표현은 좀 약간 그렇고요. 약간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용할 때 고르다 보면은 약간 좀 메이저급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하는데 당첨 확률이 좀 낮더라고요. 예. 일성이 좀 오래됐나 봐요. 예. 일성 콘도가 이제 2026년 4월이면 계약이 만료되고 입회금이 반환 예정인데 이제 만료 후에 혹시 추가로 다른 콘도를 더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콘도는 저희가 그 매년 한 6구자 정도 신규로 구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환 받게 되면은 세입 처리하고
금년에도 지금 6구자를 새로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근 그 비슷한 시군에 비하면 구자 수가 42구자인데 좀 적습니다. 성남이나 뭐 고양 이런 데가 87구자, 고양 71구자 이런 형태로 좀 화성도 58구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매년 조금씩 좀 구자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반과 글램핑 이용률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카라반이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5만 원인데요. 예, 아마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글램핑이나 카라반이 대부분이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한 10만 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사계절 휴양소는 자료에 보면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계절 휴양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 숙박할 때마다 아무래도 그 지원율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용률의 뭐 상향과 하향을 보면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이용률을 동일하게 좀 높여서 사용하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최근 이제 공무원들의 이직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도 좀 많이 높고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시 직원들인 내부 고객에 대한 복지도 잘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39쪽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가 이제 어떤 퇴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퇴직 시의 예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39쪽에 보면은 지금 12월에 퇴직 공직자분들에 대한 공로패나 감사패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40쪽에 보면은 공로패 단가가 또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12월에 전년도 12월 거는 공로패가 평균적으로 감사패랑 봤을 때 뭐 예측해 보건데 한 10여만 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공로패가 17만 원. 그러니까 뭐 패를 뭐로 하냐가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30년, 40년을 몸담았던 공직의 마지막 받는 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냥 추정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받을 때 그거를 집행하는 직원의 부서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패가 됐다가 저런 패가 됐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패는 사실은 그 매년 같은 한 해 그 정해지면 그 네. 동일한 패로 계속 좀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예, 확인하시고 향후에 뭐 어떤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패 동일한 뭐 가격의 뭐 요 차이가 아니라 마지막 예우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유정아 의원님? 네네, 유정아 의원님. 네, 저희 그 평택시 장학재단이 지금 제가 그냥 자료를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닫아 놓으셨나 봐요. 시청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평택시 장학재단에 관련된 자료가 원래 저희 그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라던가 이 공시 자료가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따로 이걸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아갖고 그거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